저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예전부터 미스터리한 것에 관심이 많아 인터넷에서 공포 이야기를 찾아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절대로 혼자서는 가지 말아야 할 장소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글은 오래된 폐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몇몇 사람들은 그곳에 갔다가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었지만 호기심이 생긴 저는 친구들과 함께 그 폐가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와 2명의 친구들은 차를 타고 그 소문난 폐가로 향했습니다. 폐가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외딴 시골 마을에 있었고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저물어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폐가는 오래된 나무로 지어진 2층 집이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으며 집 주변은 잡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며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사람이 떠난 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것처럼 내부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손전등으로 집안을 비추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할 순 없지만 낯선 이의 시선을 느끼는 것 같았고 저 멀리서 누군가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1층을 대충 둘러본 후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목재 계단은 삐걱거렸고 마찰음이 계속해서 나는 듯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2층에 올라가니 복도 끝에 잠겨 있는 문이 하나 보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지만 저는 그 잠긴 문이 이상하게도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끌렸고 그 문 뒤에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 서서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아 돌렸습니다. 놀랍게도 문은 쉽게 열렸습니다. 속으로 왜 잠겨 있다고 생각했지? 하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문 안은 작은 방이었고 중앙에는 낡은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의자 앞에는 오래된 사진이 여러 장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진을 집어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진에는 제가 서 있는 이 방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질적으로 낡고 바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장의 사진에는 분명히 저와 제 친구들의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두려움에 질린 표정을 짓고 있는 듯했습니다. 놀라서 뒤로 물러나다가 무언가 발목을 세게 붙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고 손전등은 손에서 떨어져 어두운 구석으로 굴러갔습니다. 방 안은 어두워졌고 저는 필사적으로 손전등을 더듬으며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차가운 손이 제 손등을 스쳤습니다.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치자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며 간신히 손전등을 찾았고 후다닥 복도로 나와 친구들에게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도는 끝이 보이지 않는 미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끝이 없었고 친구들의 목소리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절망적인 기분이 들 무렵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이 고요함이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제 뒤에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나가려면 내가 그들의 이야기를 이어가야 해. 등골이 서늘해졌고 저는 고개를 돌리지도 못한 채 그대로 굽고 말았습니다. 그때 문득 친구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필사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가자 끝이 없을 줄 알았던 복도가 끝나며 그들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폐가를 빠져나와 차에 오르자 우리는 각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로도 폐가에서의 경험은 잊히지 않았고 한동안 악몽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렇게 그날의 이야기를 적으며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의 속삭임이 사실이었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서울의 한 조용한 동네에 위치한 외딴 아파트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파트는 오래되어 사람들에게 잊혀진 장소였지만 여전히 몇몇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민수는 일주일 전 이사를 와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민수는 이사한 뒤로 매일 밤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분명히 사람 의속삭임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줘. 여기 있어. 낮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다가 정확히 밤 12시가 되면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는 불안했지만 곧 그만두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엘리베이터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민수에게 이 아파트에 자네처럼 새로 이사 온 사람은 오랜만이군. 이곳에서 밤에 들리는 소문은 들었나?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용기를 내어 그동안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오랜 전설이 있지. 몇십 년 전 한 여자가 이 아파트에서 사라졌단다. 그녀는 이곳 13층에 살았었는데 그날 이후로 아무도 그녀를 본 적이 없어. 그녀의 가족은 모두 실종된 걸로 알려졌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그녀의 영혼이 이곳을 떠나지 못했다고 믿고 있네. 이야기를 들은 민수는 한동안 그 노인과 대화를 나눈 뒤 더 이상 이상한 소리를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13층으로 올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는 13층 버튼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12층에서 내려 비상계단을 통해 올라가야 했습니다. 13층에 도착했을 때 그는 낡고 어두운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뒤에서 기이한 한기가 느껴졌고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불현듯 복도의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오래된 아파트 문이었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나오는 바람에 의해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방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든 먼지가 쌓여 있었고 찢어진 커튼이 창문에 걸려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탁자가 있었고 그 위에 녹슨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의 사진처럼 보였고 그 속에는 어린 소녀가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마치 그동안 민수가 들어온 적이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민수가 사진을 들고 더 가까이 보자 등 뒤에서 다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도와줘. 여기 있어. 이번엔 소리가 훨씬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오며 방의 문이 쾅 닫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은 민수는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황급히 사진을 내려놓고 방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그는 계단을 내려와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고 그날 밤은 불을 켜둔 채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매일 밤 같은 속삭임은 계속되었지만 민수는 다시는 13층에 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확실한 것은 그 아파트에는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민수는 결국 그 아파트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끔씩 그 속삭임이 꿈속에서 들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 문득 떠오르는 소녀의 미소가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하며 가끔씩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이야기를 공포스럽게 들었고 그중 몇몇은 그날 13층에서 그를 보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아파트 건물은 철거되었지만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밤이면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도와줘. 여기 있어.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시험 기간이 되면 학교 도서관은 늘 북적거렸고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집과 조금 떨어진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작고 오래된 도서관을 찾게 되었다. 그곳은 인터넷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이따금씩 동네 주민들만이 찾아오는 숨겨진 명소였다. 첫 방문날 도서관의 외관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낡은 책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오래된 책들이 빼곡히 꽂혀있는 선반들, 구석구석에는 세월의 흔적이 배어 있었다. 놀랍게도 내부는 외부와는 달리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새 책을 펼쳤다. 조용한 도서관에선 책장을 넘기는 작은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다. 몇 시간이 지나도 그곳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나는 갑작스러운 평화로움에 오히려 불안함을 느꼈지만 이내 책에 몰두했다. 시간이 지나 문득 시계를 보니 이미 저녁 9시였다. 도서관은 10시까지 운영되었기에 나는 조금 더 공부를 하다 가기로 했다. 한참 집중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머리카락을 스치는 듯한 부드러운 바람이 느껴졌다. 동시에 찝찝한 기분이 들어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신경이 곤두섰다. 착각인가?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몇 분이 지나자 이번엔 뭔가 속삭이는 듯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오래된 라디오에서 나오는 주파수 잡음 같기도 했다. 도서관 직원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더 이상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다. 으스스한 기운에 압도되어 도서관을 나가기로 했다. 짐을 챙기려는 순간 눈앞에 떨어진 책 한 권이 시선을 붙잡았다. 아무도 근처에 없었는데 책이 저절로 떨어진 것이다. 서늘한 기운이 척추를 타고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 책을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아무런 표식이 없었다. 머릿속에서의 책을 열어보지 말고 그냥 가자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경고했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조심스럽게 책을 열자 오래된 신문 기사 몇 장이 끼워져 있었다.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수십 년 전 이 도서관 건물에서 불미스러운 사고로 몇몇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건 기사였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고 이후 그 장소가 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기사였다. 서늘한 느낌은 이제 목덜미를 확 잡아채는 듯했다. 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갑자기 대답할 수 없는 끌림이 느껴졌고 어두운 복도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 복도 끝 창고 문 같은 작은 문이 서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갈등했지만 이미 두려움보다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이끌고 있었다. 그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창고 안에는 누군가가 여전히 이곳에 머물고 있는 듯한 차가운 공기와 희미한 조명 아래 먼지 쌓인 책상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사진 속 인물들은 이 도서관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의 주인공들 같았다.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 뚜렷한 발소리가 주변을 감쌌다.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오는 소리였다. 마음은 벌써 이곳을 떠났지만 몸놀림은 마치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나는 창고문을 닫고 도서관을 뛰쳐나왔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그 도서관에 가지 않았다. 몇 주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며 그날의 경험을 잊기 위해 애썼지만 건너편 창고에서의 모호한 존재와의 조우는 나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한밤중 누군가가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 같은 환청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곳에 갇혀있던 영혼들이 나를 겨냥한 것일까? 아니면 단지 내 상상력이 과했던 것일까?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주는 특유의 고요함과 오래된 역사가 만들어낸 미스터리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곳은 결코 평범한 도서관이 아니었다는 것. 아직도 어딘가에서 날 지켜보고 있을 그 존재와의 추억은 분명히 현실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결코 그런 고독하고 낯선 장소는 찾지 않게 되었다.